안녕하세요. 오늘도 조용히 마음을 돌아볼 시간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바쁘게 지나온 하루 끝에서 여러분의 마음도 잠시 편히 머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식사를 다 마치고 나면 괜히 식탁 앞에 조금 더 오래 앉아 있게 되는 날이 있지요. 배는 부른데 마음은 아직 자리를 뜨지 못하는 것 같고, 집안은 조용한데 그 조용함이 어느 날은 유난히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답니다. 텔레비전을 켜두어도 마음은 그대로이고,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는 저녁이 있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마음이 예전보다 조금 더 깊어져서 그런 것인지, 쉽게 말하기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편안해서 좋은 시간인데도, 또 한편으로는 그 고요함이 조금 길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저녁이 있으셨나요? 사람이 없는 시간이 꼭 불행한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지만도 않는 시간. 오늘은 바로 그 조용한 시간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조금 다른 눈으로 들여다보면, 어쩌면 그 안에도 우리 마음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참 묘하지요. 어떤 날은 그 조용함이 참 편안합니다.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굳이 맞춰야 할 말도 없고,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 같아 오히려 숨이 놓일 때도 있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똑같이 조용한 시간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누군가를 꼭 만나고 싶은 것도 아닌데 괜히 집안이 더 크게 느껴지고, 별일 없는 하루였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스스로도 헷갈리게 되지요. 나는 정말 외로운 것일까? 아니면 그냥 마음이 조금 지쳐 있는 것일까? 사람이 그리운 것일까? 아니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저 이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것일까? 혼자의 시간은 늘 한 가지 얼굴만 하고 있지 않답니다. 편안함과 허전함이 함께 들어있는 날도 있고, 자유로움과 쓸쓸함이 한자리에 머무는 날도 있지요. 그래서 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한 저녁일 뿐인데 그 안에서는 참 여러 마음이 오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셨죠? 아무 문제 없는 하루였는데 괜히 마음이 무거웠던 날, 혼자 있는 것이 싫은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그 고요함이 더 크게 들리던 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혼자 있다는 사실 하나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이 더 또렷하게 들리는 순간들, 그것이 때로는 더 낯설고 더 버겁게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혼자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그저 외로움이라는 한 단어로만 말하기에는 우리 마음이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깊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조용한 시간을 그대로 두지 못할 때가 있지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저녁인데 괜히 텔레비전을 켜두게 되고, 딱히 볼 생각은 없으면서도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보게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꼭 연락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문득 전화번호를 훑어보게 되는 날도 있고, 집안을 천천히 정리하다가 괜히 서랍을 열고 닫으며 시간을 보내게 되는 날도 있답니다. 아마 그 시간 자체가 싫어서라기보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내 마음이 너무 또렷하게 들리기 때문일지도 모르지요. 평소에는 바쁘게 지나쳐 버렸던 감정들이 조용한 시간 앞에서는 숨지 못하고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괜찮다고 생각했던 일도 떠오르고, 그냥 넘겼던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기도 하지요.
그러니 사람은 본능처럼 그 시간을 무언가로 덮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소리로 덮고, 움직임으로 덮고, 습관처럼 반복하는 일들로 그 적막을 조금 밀어내 보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은 그렇게 시간을 채우고 나서도 마음까지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조용하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면 오히려 더 깊은 허전함이 남을 때도 있지요. 사람이 없는 시간이 힘든 것 같았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정작 힘들었던 것은 그 시간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내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느끼신 적 있으셨을까요? 무언가를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그대로인 날 말입니다. 겉으로는 시간을 채운 것 같은데 안쪽에서는 여전히 빈자리가 남아있는 듯한 순간이 있지요. 어쩌면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내 안의 조용한 목소리를 듣게 되는 일을 조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의 시간은 단순히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억지로 덮어두었던 마음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혼자 있는 시간을 꼭 사람으로만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지요. 우리는 외로움이 느껴질 때면 먼저 누군가의 자리를 떠올리곤 합니다. 내 곁에 사람이 더 있으면 나아질 것 같고, 누군가와 더 자주 연락하면 이 허전함이 덜할 것 같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 조용한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물론 사람의 온기가 힘이 되어 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붙들어 주기도 하고, 잠깐의 만남이 마음을 환하게 열어줄 때도 있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사람을 만나고 돌아와도 마음이 그대로인 날이 있고, 오히려 많은 말들 속을 지나온 뒤에 더 깊은 피로를 느끼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정말 사람의 부재만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안쪽에서 내 마음이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혼자의 시간이 허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곁에 사람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을 붙들어 둘 자리, 조용히 기대어 쉴 자리가 아직 분명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편안할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보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혼자 있는 저녁을 쓸쓸함으로만 보내지만 누군가는 같은 저녁을 조용히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살아내기도 하지요. 시간은 같아도 그 시간 안에 놓인 마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혼자의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은 누군가의 빈자리를 급히 메우는 데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보다 먼저 내 마음이 너무 흔들리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자리, 아무 말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을 작은 중심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지요.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다고 해서 곧바로 사람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방향을 다시 찾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혼자의 시간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지요. 그저 견뎌야 하는 빈칸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조용히 다시 물어보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종종 무언가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먼저 생각하곤 하지요. 취미를 늘려야 하나? 사람을 더 만나야 하나? 바쁘게 움직여야 하나? 무엇이라도 해야 이 시간이 덜 허전할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혼자의 시간을 지켜주는 것은 생각보다 거창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조용히 머물 수 있게 해주는 작은 의미들이 그 시간을 더 단단하게 받쳐줄 때가 있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지요. 아침에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는 일,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일, 내 마음을 붙잡아주는 문장 한 줄을 오래 바라보는 일, 조용한 길을 천천히 걷는 일, 하루 중 한순간만이라도 내 마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일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고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그렇게 작고 조용한 것들 속에서 오히려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가곤 합니다. 혼자의 시간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시간이 비어 있다는 사실보다 마음이 흩어져 있다는 감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채운다는 것은 무언가로 꽉 메운다는 뜻이 아니라 흩어진 마음을 조금씩 한자리에 모아두는 일에 더 가깝지요. 그런 의미에서 혼자의 시간에 필요한 것은 소란스러움보다 의미이고 자극보다 리듬이며 잠깐의 기분 전환보다 오래 마음을 붙들어주는 작은 중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지요. 혼자의 시간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무엇 앞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인지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살다 보면 오랫동안 해야 할 일들 속에서만 지낼 때가 많지요. 가족을 돌보고 생활을 감당하고 관계를 맞추며 살아오느라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시간에 가장 마음이 누리는지 미처 돌아보지 못한 채 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혼자의 시간은 바로 그 잊고 지낸 마음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소리를 들을 때 편안한지, 어떤 공간에서 숨이 놓이는지, 어떤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이 조금 정돈되는지, 그런 것을 하나씩 알아차리게 해주지요. 그러니 혼자의 시간을 채운다는 것은 무조건 무언가를 많이 집어넣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히 머물 수 있는 것을 조금씩 찾아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혼자의 시간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보다 내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는 작은 의미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작은 의미가 하나 생기면 저녁의 고요함도 덜 낯설어지고 조용한 시간도 예전만큼 버겁게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요. 혼자의 시간을 잘 채운다는 것은 시간을 없애버리는 일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조용한 일상 속, 아주 사소한 반복 속,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만은 분명히 알아보는 작은 시간 속에 이미 숨어 있을지도 모르지요. 혼자의 시간을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채워가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도 천천히 다른 결이 생기기 시작하지요. 처음에는 그저 허전하지 않기 위해 시작한 작은 습관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시간이 내 마음을 붙들어주는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괜히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 덜 흔들리고 누군가의 말이나 반응에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되기도 하지요. 그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덜 느끼는 방법을 알게 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일에 더 가깝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결국 자기 삶의 가장 깊은 자리에는 혼자 마주해야 하는 시간도 있게 마련이지요.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삶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의 시간을 무조건 결핍으로만 바라보면 삶 전체가 자꾸 모자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없어서 허전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불안하고 자꾸만 바깥에서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 헤매게 되지요.
하지만 혼자의 시간을 조금씩 단정하게 세워가기 시작하면 삶은 이상하게도 덜 시끄러워집니다. 사람이 적어도 마음이 비어있지 않고 조용한 시간이 많아도 삶이 흐트러지지 않게 되지요. 저는 이것이 노년의 품격과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품격이라는 것은 대단한 말이나 겉모습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도 자기 삶의 결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데서 조용히 배어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을 때 더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가진 것에 많고 적음보다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무엇으로 채워가느냐에 더 가까울 때가 있지요. 여러분, 혼자의 시간을 잘 보낸다는 것은 단순히 외롭지 않게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없어도 내 삶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조금씩 세워가는 일인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혼자의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무조건 쓸쓸함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시간은 이제까지 바깥으로 향해 있던 마음을 조금씩 안으로 돌려 내 삶을 더 단정하게 정리해가는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요. 젊을 때는 늘 바깥이 먼저였지요. 해야 할 일도 많았고, 챙겨야 할 사람도 많았고, 늘 무언가에 맞추며 살아야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바깥을 향한 시간보다 내 안을 돌아보는 시간이 조금씩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혼자의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정하는 일이 될 수 있답니다. 그 시간을 허전함만으로 바라보면 자꾸만 잃은 것만 보이게 되지만 그 시간을 내 삶을 다시 세우는 시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비로소 남아있는 것들, 그리고 아직 내 안에 조용히 살아있는 힘들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혼자의 시간을 잘 채워가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소중함을 알되 그 사람의 존재가 없다고 해서 자기 삶 전체까지 흔들리지는 않는 사람에 더 가깝지요. 그런 사람은 사람을 붙잡기보다 소중히 여기게 되고 관계를 소비하기보다 더 깊이 대하게 되며 자기 시간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의 시간을 잘 보내는 힘은 결국 외로움에 대한 대처를 넘어서 삶 전체의 단정함과 깊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의 인생에서 완전히 비어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어쩌면 없는지도 모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도 그 안에서는 늘 무언가가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쌓이기도 하고 감정이 가라앉기도 하고 오래 지나온 삶의 결이 조금씩 정리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혼자의 시간은 단순히 사람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이 나와 다시 마주 앉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을 때는 바깥의 소리가 더 컸지요.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책임, 놓치지 말아야 할 관계들 속에서 내 마음의 작은 목소리는 늘 뒤로 밀려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는 그 바깥의 소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대신 안쪽의 조용한 목소리가 더 잘 들리기 시작하지요. 그때 어떤 사람은 그 고요함을 쓸쓸함으로만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비로소 자기 삶의 중심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고요함 자체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위로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 고요함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시간의 얼굴이 달라질 뿐이지요. 마음이 붙들릴 곳을 찾지 못하면 고요함은 쉽게 쓸쓸함이 되고 자꾸만 비교와 결핍을 들여다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머물 수 있는 의미를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하면 같은 고요함이 이상하게도 사람을 단정하게 만들고 조용한 힘을 길러주기도 한답니다. 어쩌면 노년의 혼자라는 시간은 잃어버린 무엇의 자리만은 아닐지도 모르지요. 오히려 이제까지 너무 바깥으로 향해 있던 삶이 조금씩 안으로 돌아와 마침내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작은 차이 같지만 삶 전체의 빛을 바꾸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의 시간을 결핍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은 자꾸만 없는 것을 세게 느끼게 되지만 혼자의 시간을 성숙의 자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비로소 남아있는 것, 아직 내 안에 살아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조용히 지켜갈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삶의 후반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리일지도 모르고, 더 많은 사람일지도 모르고, 더 많은 자극일지도 모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이 머물 수 있는 조용한 자리 하나, 그리고 그 자리를 스스로 돌볼 줄 아는 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혼자의 시간은 그저 외로움을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삶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건네는 아주 깊고 조용한 질문 같기도 하지요. 너는 이제 무엇으로 마음을 지키겠느냐? 누가 없을 때에도 너는 무엇으로 너를 따뜻하게 붙들겠느냐? 바쁘고 시끄러운 것들이 사라진 뒤에도 너는 어떤 삶의 결을 남기며 살아가겠느냐?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조금씩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는 사람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으로는 아주 깊고 단단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요함은 누군가에게는 쓸쓸함으로만 남지만 누군가에게는 품격이 되지요. 혼자의 시간도 누군가에게는 버텨야 할 빈자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자기 삶을 마지막까지 흐트러뜨리지 않게 지켜주는 조용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같은 시간이라도 무엇으로 바라보고 무엇으로 채워가느냐에 따라 그 시간은 전혀 다른 삶의 얼굴이 되는 것이지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곁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은 아닐지도 모르지요.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몰라 조용한 시간 앞에서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이긴다는 것은 누군가의 빈자리를 급히 메우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히 머물 수 있는 자리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일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저녁에도 내 삶이 너무 허전하게만 무너지지 않도록 조용한 시간 속에서도 내 마음이 조금은 단정해질 수 있도록 작지만 분명한 의미를 곁에 두는 일 말이지요. 차 한 잔의 따뜻함일 수도 있고 천천히 걷는 걸음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붙잡아주는 문장 한 줄일 수도 있고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는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크게 채우느냐보다 무엇이 내 마음을 흩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느냐일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삶까지 비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어쩌면 그 조용한 시간은 이제 무엇을 가까이 두고 무엇을 멀리해야 하는지, 무엇이 나를 지켜주고 무엇이 나를 더 흔들리게 하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고요함을 너무 외로움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쓸쓸함만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을 다시 세우게 하는 힘도 함께 숨어 있으니까요. 외로움을 이기는 것은 누군가의 빈자리를 급히 메우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히 머물 자리를 만드는 일이죠. 그리고 어쩌면 인생의 후반에 우리가 천천히 배워가는 지혜도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